미래항공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정부 연구기관이 태안에 들어설 전망입니다. 충남도와 국방과학연구소가 이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 조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충청권 4개 시도가 추진하고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正式승인했습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사무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국민 5명 가운데 1명이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반려견 상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태안군에서 운영 중인 반려견 관광 프로그램이 반려인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충남도가 무인기 등 미래항공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정부 연구기관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충남도는 24일 태안군청에서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오는 2031년까지 약 2,500억 원을 투입해 태안 천수만 비지구 일원에 ADD 미래항공연구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센터에는 무인기 연구개발 전용 활주로와 비행통제센터, 최신 연구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현재 사업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충남도와 성일종 의원 등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설계비를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추진하고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가 공식 승인됐습니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을 행정안전부가 조건부 승인하고 4개 시도가 고시함으로써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는 4개 시도 경쟁력 강화와 상생 협력을 위한 초광역 협력 추진기구입니다. 추진단은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오는 10월에서 11월쯤 출범하면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5명 가운데 1명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른바 반려인 천만 시대입니다. 이에 따라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위한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태안에서는 지난해부터 반려견 관광 상품을 기획해서 선보이고 있는데요. 반려인으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정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버스에서 반려견을 아는 사람들이 내립니다. 잠시 후 해변에서는 반려견과 함께하는 요가, 이른바 도가 수업이 진행됩니다. 태안군에서 마련한 댕댕버스 참가자들입니다. 전국에서 해수욕장이 가장 많은 태안군은 지난해부터 해수욕장 특화 사업의 일환으로 반려견과 함께하는 관광 상품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패들보드와 요가, 겨울에는 해넘이 투어 등 계절마다 색다른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 반려인으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용도 절감되고 지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신뢰감을 조금 들 것 같아요. 당진에 우리 애기들이랑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생기면은. 지난해 12월 31일에 진행된 해넘이 프로그램의 경우 모집 하루 만에 60명 정원을 모두 채웠습니다. 또 올해 3월에 실시된 야간 반려동물 동반 투어도 서울과 부산, 울산 등에서 참가자 정원을 채우는 등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태안군은 다음 달 반려견 체육대회와 원조 개통용으로 불리는 이웅종 교수의 강연을 들을 수 있는 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저희 6월 8일부터 태안 댕댕 한 바퀴라고 반려동물 동반 축제를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태안 꽃지 해수욕장에서 이제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는 축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태안군의 반려견 관광 프로그램은 지역 경제에 활기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참가자 수는 적게는 60여 명에서 많게는 200명에 달하는데 프로그램 대부분이 1박 2일로 진행돼 태안에서 숙식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태안군에서 계절마다 반려견 관광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지역 내 애견 펜션에 대한 이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태안군은 반려견 관광 상품이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만큼 가을 캠핑 등 계절별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반려견 친화 관광 도시로 발돋움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대한민국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 전 세계를 놓고 볼 때 어느 정도일까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만큼 임금도 OECD 평균의 9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본과 비교하면 10년 전 일본을 추월한 이후 격차를 계속 벌리고 있는데요. OECD 자료를 보면 지난 2022년 기준 한국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48,922달러였습니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의 91.6%로 역대 가장 높습니다. OECD 38개 회원국 중 한국은 19위, 1위는 아이슬란드로 79,473달러였고 2위는 룩셈부르크, 3위는 미국, 4위는 스위스, 5위는 벨기에였습니다. 이웃 일본은 어떨까요? 41,509달러로 25위입니다. 한국의 평균 임금이 일본의 1.2배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겪으며 물가와 임금의 인상폭이 매우 작았던 반면 한국은 매우 컸기 때문인데요. 또 엔화 약세 현상의 영향도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평균 임금이 일본보다 많고 점차 격차를 벌려 나간다는 게 그리 불쾌한 뉴스는 아닌 듯 합니다만 갈수록 심해지는 소득 양극화와 치솟는 물가에 실질 소득은 되레 줄어들고 있다는 분들도 많아 왠지 씁쓸함을 지울 순 없습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태안군 유류피해 극복 기념관에서는 6월 한 달간 매주 월요일 해양환경 전문인력 양성교육이 진행됩니다. 유류피해 극복 기념관 윤성희 학예연구사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학예사님 안녕하세요. 먼저 해양환경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마련하게 된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네, 태안군은 미래자원 해양환경 보존의 필요성을 알리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해양환경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추진하는데요. 이번 교육은 각 분야에서 활동 중인 해설사와 환경교육 강사들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들에게 해양환경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네, 구체적인 교육 일정과 함께 어떤 교육이 진행되는지도 소개해 주시죠. 네, 교육은 6월 3일을 시작으로 매주 월요일 총 5회에 걸쳐 유류피해 극복 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관내 해설사와 환경교육 강사, 군민 등 40명을 대상으로 하고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사진작가의 눈으로 바라본 유류피해 극복 과정, 가로림만의 생태 환경 이야기, 서해안 갯벌의 중요성, 극지 바다가 알려주는 기후변화 이야기, 환경교육 지도를 위한 교수법과 실습 등 5개 강좌가 마련됩니다. 태안군은 사진작가와 대학 교수, 연구원 등 국내 최고의 전문 인력을 강사로 초청해 양질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접수 기간 중 네이버 폼에 접속하면 되고 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접수 마감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주시죠. 네, 유류피해 극복 기념관은 전문 교육 등 역량 강화를 통해 관내 해양환경 전문 인력풀을 만드는 데 힘쓸 방침입니다. 성공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세심히 관리하고 기념관 관람객들에게도 해양환경의 중요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념관은 유류피해 극복 기록물이 2022년 11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됨에 따라 기록물의 연구 보존 및 공유를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사업을 현재 진행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사진을 감상할 수 있는 증강 현실화 포토존 사업도 함께 추진하는 등 기념관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류피해 극복 기념관 윤성희 학예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민선 8기 3년차 시군 방문 4번째 일정으로 태안을 찾았습니다.
김 지사는 가세로 태안군수를 비롯한 주민 600여 명을 만난 자리에서 가로림만 해상교량과 안면도 국제원예 치유 박람회 개최, 해양치유센터 건립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로림만 해상교량은 태안군 내리만대항에서 서산시 대산읍 독곤리까지 이어지는 2.67km 해상교량으로 전액 국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안면도 국제원예 치유박람회는 오는 2026년 4월 태안 꼬치 해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서산시가 장동 소재 폐기물 처리업체와의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산시는 해당 업체에 영업정지 4개월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서산시는 지난 2022년 해당 업체 사업장에서 측정한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이 초과함에 따라 2차례 행정처분을 통지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서산시를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했습니다. 서산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악취 배출 허용 기준 준수 내용의 조치 명령도 처분할 예정입니다. 청양의 한 택배 대리점에서 화재가 발생해 1시간 4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지난 23일 밤 11시 50분쯤 청양군 청양읍 벽천리의 한 택배 대리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번 화재로 건물 일부와 택배 물품이 불에 타는 등 4,6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동 킥보드 충전 중 과열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7 충청권 하계 세계 대학 경기 대회를 앞두고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이 2차 현장 실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실사단은 충청권 4개 시도를 찾아 선수촌을 방문하고 관계자들과 만나 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또 강창희 조직위원장을 만나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7월 국제대학스포츠연맹과 사무총장이 현장을 찾아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오늘 충남 지역의 낮 기온이 28도를 넘으면서 때이른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주말인 24일 홍성 등 충남 지역 아침 기온은 16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가 되겠습니다. 일요일은 오전에 맑다가 늦은 오후부터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입니다. 일요일 밤부터 서해 중부 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당진시가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을 다수 적발했습니다. 당진시는 지난 21일 당진경찰서와 합동으로 음주운전과 자동차세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을 통해 체납 차량 7대를 적발했으며 현장에서 체납액 287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당진시는 음주운전과 체납 차량 합동 단속을 정례화할 방침입니다. 예산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기본 계획의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역 내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의약품과 화장품 개발 등을 위한 창업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예산군은 255억 원을 투입해 내포 농생명 융복합 산업 클러스터 내 연구단지에 약 9,000제곱미터 규모의 벤처 캠퍼스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당진시가 국토교통부의 스마트 도시 솔루션 확산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당진시는 최대 국비 12억 5천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당진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차단 스마트 쉘터와 방범용 스마트폴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스마트 교차로 조성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차량 꼬리물기로 인한 차량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양군이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청양군은 23일 인구 감소 지역 대응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인구정책 추진 실적을 점검, 올해 인구 감소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양군은 칠갑포 내 관광시설과 충남 도리파크 골프장 부대시설 등을 조성해 체류 인구를 늘릴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